안녕하세요, 공교 선생님입니다. 네, 저 사실 이제 중등 수업을 하고 이제 4주를 딱 하고 한 시즌은 사실 아니죠. 예, 반 시즌 정도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제가 느낀 바도 있고 어머님들이 잘 모르신 것도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고등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게 중간고사 기간에 간담회를 좀 해서 수업 이미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여기 이제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의 어떤 말씀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중등 이걸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국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이트 1타가 아니고 전국 1등을 찍을 때 대충 매출액이 한 50억이 좀 넘었어요. 제가 1년 매출액이. 그때 찍고 난 다음에 회의감이 확 들었어요. 어떤 회의감이 들었냐면 고3 때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스킬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워낙 바탕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로 너무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 거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건드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학생들마다 그 독해의 바탕이 되는 독해력, 그러니까 그 중에 어휘력에 엄청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문을 갖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국어에서 왜 과학 지문이 나오냐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보시면 엄청 전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특히 기술 같은 지문은 더더욱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 같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위성의 원리, 내비게이션의 원리 이게 사실 우리 이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과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적용해가지고 글을 읽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 지문 나오면 문이과들이 다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가 왜 기술 지문이 힘들어해? 라고 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원래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독해 공부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이미 늦은 상태에서 1년 동안 계속 스킬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좀 답답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부터 국어에 뜻이 있어가지고 고대 국어교육과 들어갔을 때부터 선생님을 해야 될까 강사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하다가 역시 돈이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강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사교육에 몸담고 있지만 이걸로 어떻게 국어의 어떤 커리어 기틀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책들을 만들어냈고 커리 자체를 제가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의 개념이 없었는데 문학 쪽의 개념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밟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중등으로 가자.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중등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를 바탕으로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졌을 때 그때 이제 고등부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을 때 이강학원 원장님께서 제 얘기를 딱 듣더니 제발 중등을 저희랑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해서 올해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 연초에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한 1년 정도 밀리나 보다 했었는데 또 다시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급하게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준비가 부족했던 점, 그건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좀 이게 느낌이 내신까지 자연스럽게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했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없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업 현황을 보면 자,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금 3, 5월 달에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이제 1주부터 8주까지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내신 기간을 제외하고 5월 한 막바지까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4주 수업하고 문학에서는 4주를 정확하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내용상 개념어 10페이지까지 나갔는데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대치동 원래 중등학원 저도 옛날에 몸담고 있어봤고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조동기 국어논술학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금 있나? 없죠?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경력이 그래도 15년 됐거든. 15년 넘었구나. 16년 됐거든요. 15년 전, 16년 전 이야기니까. 제일 처음에 조등기 국어 논술학원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등부와 중등부 중에서 중등부 커리큘럼과 고등부 커리큘럼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중등 쪽에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과 연계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약간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선행을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애기들이 있지만 굳이 선행을 시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에 올인할 바엔 차라리 고등 선행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자, 중등 수학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점도 나오죠. 고등에서 걔가 100점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중등에서 만약에 3년 동안에 100시간 정도 수학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강의 내용으로. 그럼 고등 올라가면 그 중에서 고등과 연계된 수학은 얼마면 끝나요? 넉넉하게 20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시간, 사실 100시간도 아니고 강의 수로 따지면 200시간을 공부할 겁니다. 200시간 공부하는 것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0시간이면 그냥 고등에 필요한 중등 수학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나머지는 내신 전쟁 때문에 엄청 취업적이고 고등 수능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계속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낭비인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정말로 별로인 거죠. 국어는 어떠냐? 국어는 솔직히 중등 국어 내신 100점 맞았다고 그 아이가 고등부로 올라갔을 때 수능에 1등급 나온다 절대 장담 못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인 상태에서는요, 내신 점수는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사실. 이게. 예. 내신 점수가 이 아이가 정말로 국어를 잘할 거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문법이 연계되긴 하는데, 문법도 조금 웃긴 게 이제 제가 지금 직접 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신도 제가 직접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내신 같은 경우에도 중등 내신이 여기서 막 한 5시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실제로 고등 가면 그거 1시간짜리예요. 5분의 1이면 그냥 끝나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걸 되게 지엽적인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은 조금 건너뛰고 고등부터 선행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 영어는 그래도 연속성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수학과 국어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중등 쪽에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결국 우리의 목표 자체가 수능이라면 그 뒤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빠르게 선행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은 고3이 배웠을 때도 똑같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교재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고1과 고2 때는 학생들이 국어 내신을 하지 수능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국어 수능의 기본 언제 하냐? 고3, 3월 달에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내 수능 기본은 하지 않다가 고3 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걸 하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어 떠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 차라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걸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고 솔직히 제가 이거를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 고1까지도 제가 한번 가르쳐 봤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 차이 동안에 그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테니까 가능하겠다 싶어서 강의를 했는데 웬걸 제가 지금 중등반이 대부분 상위권 학생이에요. 전체적으로 성적대가 다 높은데 보면 엄청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랑 권민호 선생은 대성 학원에서 재종반은 유명하잖아요. 그 학원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종로학원부터 시작해서 대성학원까지 계속 재수생을 대상으로 계속 가르쳐왔던 그런 선생인데 그 선생이 학생이 질문을 받고 야 이게 중3짜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엄청 우리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좋아요. 근데 왜 그걸 고3 걸 안 하고 있죠? 낭비인 거죠. 이거는 완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수능을 그냥 쫓아갈 때가 맞다는 거죠. 옛날처럼 특목고로 가거나 자사고 가서 얘가 정말로 그냥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내신에 올인해가지고 특목고는 자사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내신으로 뭐 좋은 점수 받는다고 반드시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수능 쪽으로 선행을 하면서 내신을 동시에 잡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래도 내신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그 흐름상에서 보시면 저희가 진도 나간 게 100% 고3용 진도고요. 그걸 4주차까지 나갔는데 이게 고3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니까 몇몇 어머니 분께서 이제 저랑 소통을 하면서 왜 테스트를 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비문학적으로는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문학적으로는 테스트를 못 보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내용편을 봤다고 곧바로 테스트를 치면 애들이 학을 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테스트만 치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원래 테스트를 쳐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 내용상 개념어부터 테스트를 쳐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4주차가 끝이 나면서 시간 내용상 개념어의 첫 번째 그 챕터를 끝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테스트는 이제
요 시즌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이 개념어들을 똑바로 익혔는지를 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6주차까지 진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 원래 계획은 뭐냐면, 어차피 배웠을 때 곧바로 테스트 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잘 맞춥니다. 중요한 건 3개월 뒤에 똑같은 테스트를 쳤을 때 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 문학 수업의 방향도 한번 적어드렸지만, 중요 개념을 4번 정도는 테스트 쳐야 되는데, 이게 학원의 커리를 짜다 보면 자꾸 이 선생님들이 좀 놓칩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가르치셨으니까 끝?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까먹잖아요. 그 까먹는 망각을 다시 채워주는 게 진정한 공부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쳐야 되니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요 진도표가 있는데, 요 진도표를 조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이 독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인문사회라고 해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어휘 보이시죠? 어휘에 보면 선험, 연역, 관념, 경험, 기납, 감각, 뭐 이렇게 관념의 다발, 기납 추론의 문제점, 일양성, 되게 어려운 말들이죠. 사실 되게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들이 수능에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거 있죠. 이게 모의고사에 어디에 출제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고3용 지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 지문을 실제 현재 고3은 언제 접하냐고요? 고3 때요. 고3 때 접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도덕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안 배워요. 윤리교과서에 이 안 배워요. 특히 저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못 배워요. 공통사회 정도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3 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아이가 독서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서 글 읽는 능력이 좋은데, 막상 고3 갔더니 되게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귀납이나 경험이나 이 기납의 문제점이나 일항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요. 그 아이가 두 번째 들어보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1과 고2는 내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건너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3 때 이걸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겠냐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못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3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고1과 고2 때는 이걸 토대로, 이 배경 지식을 토대로 계속 유사한 지문을 풀면, 그러면 이게 지식이 쌓여가지고 잘 있게 되면서 교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교양이 생기고 수능까지 깔끔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4주차 진도가 아니고요. 제가 거의 지금 8주차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의 이해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고3 이해도의 2배수 정도를 잡았어요. 시수 자체를 그래서 진도보다 한 2배 정도 한 느리게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학생들이 너무나 잘 흡수를 하면서 잘 따라와요. 선생님, 그건 선생님만의 생각일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선생님만이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우리 아이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했을 때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얘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평가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나중에 실컷 저는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실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거기서 A 보이시죠? 글자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 이해하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놓으시고, 휴먼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학적 지식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과학적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 사실로부터 인과관계나 법칙을 찾아내어 체계한 결과이다. 우리는 과학적 추리를 할 때마다 자연이 한결같은 점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 가정, 경험하지 않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고3이 쳤던 문제입니다. 이걸 중3한테 가르쳤어요. 익혔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으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제일 끄트머리에 저는 그냥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객관식보다는 OX 문제니까요. 뭐 오지선다형보다는 OX 문제, OX 문제보다는 주관식, 주관식보다는 논술이 그 학생의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저는 항상 문제를 냅니다. 예, 그 오늘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네가 1번에 선언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의 차이를 밝히고 기납충에서 어떤 지식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라고 수업 때 다 얘기했던 거죠. 근데 수업 때 얘기했다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있으면 이걸 못 씁니다. 쓸 수 있는 말이 제한돼 있어요. 이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잘 썼다는, 이게 정말 잘 쓴 거거든요. 이렇게 썼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일일이 걸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첨삭 비용이 부담되시겠지만 이건 꼭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초에. 그래서 이렇게 첨삭을 했더니 웬걸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피드백을 다 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 이게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초반에 이해 못한 학생이 나왔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 학생이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그만두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고3용 수업이고 대충 그냥 우리 학생들 그냥 다 같이 수능에 한번 대비해 봅시다가 아니고 정말 수능으로 진정 대비할 수 있는 학생들과 좀 특히나 상위권들은 지금 여기 엄청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면요. 나중에 3년 지났을 때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벌어져서 도저히 다른 상위권 학생들이 못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벽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현재의 수업 현황을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문학 테스트는 어떻게 봐요 했을 때 비문학 테스트는 사실은 양질의 지문과 문제를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다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진도를 보면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한 시즌 끝나면 이 인문사회 1이 끝나면 그 인문사회 1부터 다시 시험을 치면서 이 학생들에게 다시 가볍게 피드백 주면 그 지문의 내용을 한 5분 정도 피드백 주면 주기적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못 나가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첨삭 지도형 테스트를 가고 있다는 거, 요 점을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안건 제일 첫 번째 현재 수업 현황과 사실 2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수능과 중등의 연결고리까지. 그래서 현재 중등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직설적이지만 직설적인 만큼 제가 자신감 있게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등은 대부분 시간 낭비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가 수학을 배우고 있다? 저는 수학에서 더 학을 떼긴 했었는데 이 수학 내용 중에서 저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수능엔 잘 안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수능과 잘 연계시켜서 물론 중등 수학도 중요하지만 고등 수학을 함께 선행하면서 가야 돼요. 다만 이 선행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학생이 못 따라오는데 혼자 밀어붙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겁을 먹어요. 그 과목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아이가 잘 따라온지를 보고 충분히 피드백을 주면서 안 되겠으면 약간 진도를 늘리면서라도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는 이거 진도 빨리 빼고 다음 거 넘어가죠 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가르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걸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으면 다음 게 엄청 빠르게 될 건데 요거를 내가 물론 뭐 저희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진도를 약간 좀 빡빡하게 짜가지고 우리 학생이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익히면 엄청 큰 벽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이제 통합과 아까 국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간담회 자료를 빌어가지고 한번 제가 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 이제 다시 한번 3페이지를 보시면 이 독서 진도표가 있는데요. 그 독서 진도표에서 5월, 7월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 방학이 좀 중요하잖아요. 방학이 중요하고 현재 고1에서 정말 중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과학인 거 아십니까? 통합과학 붐이거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막 현장 수업이 정말 팍팍해요. 이렇게 하는데 통합과학은 엄청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통합과학은 고1입니다. 고1의 내용이고 고1의 내용을 아우르는 게 수능 과학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통합과학의 아주 디테일한 문제까지 풀어줄 수는 없는데 통합과학의 전반적인 개념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에 왜 수능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책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진도를 조금만 당겨서 이 진도를 몇 개 좀 덜 중요한 거, 뭐 비트겐슈타인의 명제와 사태는 글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설명만 좀 해주고 진도를 약간 빠르게 해서 이걸 압축한 다음에 7월 여름 방학 때부터는 통합과학 수업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직접 가르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통합과학과 관련된 국어 지문을 함께 개념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원자 분자 뭐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게 그게 지금 흐름이 가장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진도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양해의 말씀 드리려고 한번 이 간담회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상위 문법반인데 국어의 원래 3대 축이 문학과 독서와 문법입니다. 이게 이제 3대 축인데 그 중에서 왜 우리 문법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 수능 국어는 지금 문법과 화법 작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중3이나 중2 학생들이 치고 있는 요 체제도 똑같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갈 겁니다. 그러면 문법과 화작 선택하는 비율을 보면 상위권들은 문법을 선택하고 중하위권들은 화작을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미리부터 문법을 하면 좋지 않나요? 했을 때 조금 겁이 나는 거죠. 실컷 중학생 때 문법을 공부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과 전혀 상관없는 화작을 선택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한된 시간 동안에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어디에 투자하면 되겠다? 당연히 문학과 독서 쪽에 투자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수업을 짜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문법 수업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학생의 삶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고등학생 삶과 하등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안타깝죠? 네, 엄청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학교 수업은 일찍 마치는데 시간이 오히려 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흡수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상위권이라면 문법이 필요하니까 상위권 문법반을 개설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가 되어서 이미 그 반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도 이제 혹시 우리 아이도 문법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분명히 우리 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반을 개설해가지고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모집 인원이 10명은 넘어가야겠죠. 제가 사실 어디 가서 반에 10명 채우고 이렇게 수업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중등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제가 시스템 만들고 우리 아이를 더 높이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면 이 정도는 각오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신도 제가 직접 다 봐주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교재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했는데 교재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제가 수업 한번 해드릴 수도 없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갈 거니까 상위 문법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여기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던져주시고 또 이제 신청하실 거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 것들은 그만두고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저는 처음에 오셨을 때 질문도 많이 던지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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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지금 고3입니다. 싹 다 고3용이에요. 고1, 2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1, 2가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책 만들 때는 안 넣었어요. 그때는. 그게 해당되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재밌는 게 고1 때와 고2 때 익히는 독서 지문과 고3 때 모의고사 칠 때의 독서 지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상 연계가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요. 애들이 놀랍니다. 그게 고2 때까지 나 독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고3 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격차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고2 때까지 1등급 받았던 애들이 고3 때도 1등급 못 받죠. 네. 좀 안타깝죠. 네. 어떤 문법은 저희가 이제 넓게 잡아서 24시간 잡았는데요. 24시간이니까 원래 저희가 한 번 만날 때 3시간씩 수업하니까 총 8주 수업이 됩니다. 주당 1회에 8주 수업해가지고 끝이 나는데 좀 빠르게 땡기면 8주 안 되고도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이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겁이 나서 늘려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은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시험은 조금 더 치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네네. 네. 5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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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렇죠. 네네네네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7월이 제가 이제 7월 조금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5월이랑 7월 했을 때 7월을 한 첫째 주까지가 기말로 잡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주 정도는 날 테니까 대충 8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이 커리 대신에 이제 요거를 조금 짧게 가고 요거를 이제 5주로 그냥 끝내버리거나 그렇게 가고 7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20일 정도 경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즌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과학으로 가려고요. 예, 과학이 아무래도 현재 흐름상 학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일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중등 대신이요. 네네네. 저희가 중등 기간은 지금 휴강을 하고 있는 내신 기간은 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제 내신까지 사실은 저는 내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수능을 위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혼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저 정도 되는 강사가 중등에 내려와서 수능 가르친다는 건데 어떻게 내신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내신까지 제가 다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여력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신 대비를 좀 해줘도 할 수 있는 교과서가 두 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재박이랑 천재노에 해당되는 교과서는 제가 처리가 되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저희가 다시 이제 인원 충원을 하고 그 인원 충원한다고 막상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교재 연구를 다 해가지고 어차피 할 건 100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 돼서 앞으로 내신은 이제 천재박과 천재노에 한해 가지고는 일단 당분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무조건 다 책임지고 이제 하는데 내신 기간도 사실 저는 좀 짧게 잡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조금 불안해 하셔가지고 다른 학년과 똑같은 기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일단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점점점 의견이 모아지고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내신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조정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게 학원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5주까지 잡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일단 4주에서 5주까지만 잡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휴강을 하고 이제 다른 내신 학원 쪽으로 이렇게 예, 이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인강으로 다 촬영을 해놨는데 인강으로 청차시라고 권해드리진 않고 이게 적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면 인식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인식론을 내가 못 들었다, 우리 학생들이 못 들었다 상관없어요. 도덕론 툴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뭐라고 할까 덩어리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식론 쪽에 내용이 좀 필요했더라. 그럼 제가 앞에서 다 다시 설명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은 5번 들어도 까먹어요.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한 10번까지는 무조건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강의하거든요. 네. 네네네. 네네. 네.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네, 시험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15분을 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을 쪽에서 문학과 독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는 중3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중2 학생들도 몇 명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2 학생들도 잘 따라와요. 네. 물론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이렇게 첨삭을 해보면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중2 애들이. 네. 네, 귀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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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아니요. 숙제는 무조건 다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이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 다 있거든요. OMR 카드를 받아가지고 곧바로 성적 처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머님들께 성적표를 쏴주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과제나 숙제에 대해서 지금은 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본을 못 떼고 있어서 기본을 떼야지 나가는데 기본을 못 떼고 있어서 네 어떤 거요? 네네네네. 지금은 숙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예 안 나오고 있고, 요게, 독서는 인식론 끝나고 난 다음에 숙제로 나갈 거고, 문학은
이제 내용상 개념화가 끝나고 나면 숙제로 나갈 거고, 숙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미 책으로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냥 페이지 수가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OMR 카드가 나가면 거기에 마킹만 해가지고 갖고 오면 저희가 처리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숙제를 한번 해보면 고3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시켜요. 100점 나와요. 3개월 뒤에 시켜요. 80점 나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 강사는 처음에 시키고 땡이에요. 귀찮거든요. 원래 이게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근데 숙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풀고 주기적으로 똑같은 걸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랬을 때 확 늘어나요. 이 아이가 내가 그때 놓쳤던 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근데 자꾸 막 양만 늘려요. 그러면 전에 것도 소화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산으로 가고 뭔가 붕 뜬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아이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서 다 100이 나오면 그때 이제 확장하면 되거든요. 그럼 정말 잘 흡수합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여담이지만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했다가, 사실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는데요. 1년 동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한 110점 정도 올렸습니다. 네, 올릴 때 제가 그때 공부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근데 현실을 보면 그 깨달음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꾸 양에만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질적 공부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서 이거 배웠으니까 익혔겠지라고 소홀히 하다 보면 공부가 자꾸 산으로 갑니다. 공부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 했는데 안 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우직하게 똑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거듭하면 팍팍 올라갑니다. 이게. 그 효과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학원 쪽에서 잘 관리해 줘야 될 것은, 정말로 필요한 문제와 보면 이게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문제를 막 숙제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양이 치우치다 보면 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문제와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부족하면 다시 채워주고, 이게 얼마나 빨리 채워줄 수 있는지 관건인데, 저희는 그 학생이 만약 틀리면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 학생을 클릭만 하면 틀린 문제만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줄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체제를 잡아가지고 막판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틀린 걸 다시 한번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미 시스템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문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문제풀이 스킬은 사실 고3 때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고3 때 우리 학생들이 여기 지금 이 자료집에 있는 뒤쪽 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고 문제 푸실 거예요. 아마 학부모님도 푸실 수 있어요. 남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고3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기출문제 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학생들에게는 철저하게 지문 이해에만 집중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개념어가 영역과 뭐 귀납이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논술 수업과 수능 수업의 중간 정도 단계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신 있게 그냥 논술 수업 보낼 바에는 그냥 이 수업 듣는 게 100% 낫다. 100%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사실 2년 컬입니다. 네, 1년 만에 고3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 저희는 솔직히 저희 원대한 꿈으로는 고2까지 책임지겠다. 고3 가면 그때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기본 실력으로 스킬 배우면서 가는 걸로, 시간 내에 치는 걸로 가고, 고2까지 이렇게 내신과 수능을 잘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네. 아마 과학이 총 3권 있습니다. 엄청 내용 많아요. 왜냐면 물화 생지를 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과학이 총 3권이에요. 네, 아마 겨울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럼 내년 뭐 할 거냐? 경제 할 겁니다. 네, 놀라실 거예요. 경제 보면. 네, 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수능 경제로 공부하다가 주식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금방 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방 안 떼지냐? 금방 안 떼져요, 원래. 한 주에 요거 한 지문 정확히 읽는 겁니다, 본래가. 한 주에 요거 한 지문. 근데 저희 학생들이 잘 나가서 2지문 읽었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한 지문 읽으면 너무 좀 박하지 않냐? 라고 싶겠지만,
독서록 한번 써보셨어요? 제가 원래 독서를 하고 이게 진짜 독서하고 남는 게 없다 싶어서 독서록을 작성했거든요. 250페이지를 한 권 읽으면 A4 한 장이면 다 써요. 원래. 실제로 저희 수능 지문들이 한 권들이 거의 압축되어 있어요. 이 논리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원래 4,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을 한쪽에 다 몰아가지고 문제를 다 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읽으면 뭐 4, 50페이지는 거의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 정도로 압축적이라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책은 작은데 내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중등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맞춰줘야 될까 봐요.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쫙쫙 넘어간다. 그런 맛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책을 좀 크게 다시 사이즈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따 보여드릴 책은 좀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것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엄청, 세 권을 공부하면 몇 달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로. 시즌을 거의 2시즌 정도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책은 이따가 오면 한번 돌려서 이제 한번 보여드린 걸로 하고,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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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좀 분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문이 있잖아요. 인문. 경제, 뭐 예술. 얘랑 얘랑은 안 겹쳐요. 내용이 안 겹쳐요. 물론 살짝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있겠지만 어차피 이거 얘기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땡겨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요거 하나씩 나갈 때 새로운 걸 가르치는데, 심지어 인문에서도 다시 여기 보시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식론 다음에는 이제 도덕론 있겠죠? 마찬가지로 안 겹칩니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교양을 따로따로 익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거 못 들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도덕 듣고 난 다음에 쭉 갔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인문 들으면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커리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원래 문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이 다시 시가 쪽 개념이랑 소설적 개념이, 서사 쪽 개념이 좀 다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파트 때 들어오셔야 되고, 여기 시작할 때 들어와도 이거 안 듣고 가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게 본래 시즌제로 좀 쪼개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거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백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개념들은 최소한 1년을 주기로 계속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차피 첫 번째 거는 다 날리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가 있는지 알겠어.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렸을 때 원래 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공부해 봤는데, 테스트를 빡빡하게 치면서 학원의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70에서 80%까지 이해하더라고요. 그럼 7, 80% 이해하면 너무 잘 이해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 왜 100을 이해 못하느냐 하시면, 누구나 다 100을 이해할 수 있으면 수능 다 만점 나와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고 7, 80 채우고 한 바퀴 더 돌렸을 때 나머지 20, 30을 채워야 되는데, 그 2, 30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똑같이. 또 한 5% 막 이렇게 못 채워지거든요. 그럼 세 바퀴 돌리면서 5%를 채워가지고 가는 거라서 지금 못 듣는 개념들은 나중에 계속 반복됩니다. 네, 대신 학년이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을 듣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서, 뭐 2단계에서 못 들었는데 어떡하냐, 놓쳤는데가 아니고 돌아요.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네. 네네네. 네. 네네네. 인문사회가 모듈이 다 커버되냐? 그렇진 않고, 수능에서 반복되는 요 내용들은 커버가 됩니다. 수능에서 반복되지 않는 나머지 내용들은 어쩔 거냐? 나머지 내용들은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한번 비트겐슈타인 한번 보여드리면 하실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전공 2학년인가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여기 담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이 가장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제가 겁이 나는 건 뭐냐면, 이걸 쭉 나가잖아요. 그래도 빵꾸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기술이 빵꾸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왜 빵꾸가 생기냐면, 저희가 과학 개념들을 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학 개념들의 그 여러 가지 뭐 세탁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심지어 막 핸드폰 쪽으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 교과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이쪽은 코딩 쪽으로 가야 되고 뭐 암호, 문자, 열 뭐 이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삐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00%는 책임 못 지는데 왜 하냐? 80%는 책임지잖아요. 80%는 커버하잖아요. 이게 80%는 반복될 거라서 요건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왔어? 책 있어? 그래. 한번 한 열씩 이렇게 좀 들을 테니까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열에 한 권씩 이렇게 돌려보실 수 있게끔 한번 드리죠. 저희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거는 독서책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과 문제가 있고 거기에 뒤쪽에 보시면 해설이 있습니다. 혹시나 학생이 수업이 놓쳤을까 봐. 근데 수업 놓치면 어차피 첨삭에서 티가 나서 해설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 포인트는 문제풀이보다는 가끔씩 제가 설명해 주긴 하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문 속에 있는 개념어, 어휘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네. 좀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쪽은 나중에 이 개념이 끝나면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지금 문학 바뀌는 거 제가 이제 어차피 그 성적표 나갈 때 계속 소식지 같은 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중등이랑 고등이랑 그 정보 격차를 빨리 줄여야지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고등은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모를 수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EBS 연결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를 어떻게 날지 몰라요. 뭐를 어떤 효과를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EBS 연계율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EBS 작품만 공부하면 150개 작품을 공부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EBS 연계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50%의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걸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요게 딱 제때예요, 제때. 제가 수능 셔틀 때 1999년도 때거든요. 그때 50%의 간접 연계였었는데 그때 저희 500작품 공부했습니다. 네. 사실 잘하는 애는 심한 500개 본 애도 있어요. 심한 500개 본 애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안 하니까 뭐 소수맹한 시는 다 섞어서 500작품을 봤거든요. 그럼 150개에서 500개로 늘어났다? 이거 150개는 고3 때 하면 돼요. 내신 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500개로 하죠? 절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고1 때부터 원래 했었어요. 저희 때는 고1 때부터 막 이거 막 지지고 뽑고 아마 몇 분은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걸 중3 때 한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500작품은 제가 뭐 500작품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50작품 정도 잡고 있고 시로는 일단 100작품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3 목표는 150개의 작품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부족하면 이거 이해하는데 약간 힘들 수는 있겠지만 또 어차피 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념 설명 계속 할 거고 소설은 이 공부할 때는 개념이 조금 좀 등한시 되거든요. 좀 덜 공부해도 됩니다. 그때 이제 50작품 따로 공부해가지고 현대 소설사를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바뀌는 수능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미리부터 대비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바뀌는 수능에 대해서는 고3이 의미가 없어요. 고3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국어가 저렇게 바뀌었다? 뭐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때 막 뭐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라고 하는 단기적인 스킬적인 어떤 그런 얘기만 좀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 쪽이 고2나 고1이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빨리 반응해야 되죠. 중3이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기에 대한 거는 지금 사실 얘는 저희가 이미 저희 연구실에서 벌써 이제 업력이 16년이 제가 넘다 보니까 선정만 하면 돼요. 150작품 정도는. 네. 책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선정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전신이 되는 것들은 이미 다 문제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뭐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그렇게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고전이요. 고전도. 네, 네. 근데 이게 살살 잘 꼬셔야 되거든요. 이게 고전부터 가잖아요. 애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힘들어하니까 현대로부터 해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고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 100작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현대소설 50작품이랑 현대시 100작품 얘기하는 거고요. 고전 시간은 시조까지 합쳐서 55작품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가사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렇게. 네, 그게 아마 연 단위가 걸릴 거예요. 150작품 떼는데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연 단위가 걸려서 미리 말씀드려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어, 저는 그냥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좋다 쪽이라서요. 네. 결국에는 어려워하면 나가는데, 어려워하면 나가는데, 중2 학생들이 아주 너무 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간 학생은 중3이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숙제가 안 나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대해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양쪽으로 제가 부담스럽게는 안 줘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숙제는 강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떠미는 느낌? 눈앞에서 다 해결을 해야지 저는 좀 직성이 풀리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술 과제를 치는 것도 뭐냐면 너가 숙제를 대충 치고 온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눈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는 사이에 빨리 테스트 쳐가지고 쳐 이거예요. 그래서 숙제보다는 저는 테스트 이거에 더 집중해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의 양은 적당히 조절해서 줄 거고요. 뭐 너무 많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솔직히. 예, 거기에 막 이렇게 너무 허덕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이거 자체를 소화 잘하는 게 목표니까요. 이, 뭐랄까 이게 저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 이제 고3 때 하루에 몇 시간 잤냐 하면 7시간 잤거든요. 그리고 무슨 야 점수를 무슨 110점 올려 하는데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양적인 거에 치우쳐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질보다는 양에 기대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양에 기대버리면 학을 떼버려요, 애들이. 제가 언제 더 많이 느꼈냐면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과외를 했는데 중학교 뒤에서 전교 꼴찌에서 세 번째 앞서 있는 전교 뒤에서 3등인 애를 결국에는 1년 동안 공부시켜서 전교 3등으로 만들긴 했거든요.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가 학을 떼고 고등학교를 자기는 공부 가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안 가르치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빡빡하게 스파르타로 가르쳤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거를 2번까지 한번 해보고 이건 아니구나. 우리 아이를 잡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가는 거에 더 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대치동에서 많이 주거든요. 보면 옛날에 내신 대비할 때도 이만큼이나 많이 줬어요. 이만큼이나 옆에 학원에서. 요렇게 줬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더 성적이 잘 났어요, 그때. 근데 제가 한창 하고 있을 때 숙명여고랑 또 어디지? 경기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다 맡아가지고 저희 메인 학생으로 잡고 있었는데 점점 불어났어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쓸모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쓸모없는 문제는 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정말로 자꾸 반복되고 확실히 나오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를 거듭 반복해서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잘 관리해서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테스트 본 거는 그대로 프린트 해가지고 요 첨삭지 그대로 메일로 보내집니다. 네, 그렇게 보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한데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좀 높여드리곤 싶지만 대신 저희 피드백은 좀 잘 보이시죠, 그죠? 네. 그 원래 칼라로 보셔야 되는데 저희 보내드릴 땐 칼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 나중에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빨간색 줄과 파란색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줄은 잘한 점, 이 아이가 잘 쓴 거, 파란색은 조금 못 쓴 거예요.
예, 이거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어지를 낮춰서 톤 다운 시켜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파란색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가 전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너무 잘 썼어요. 이 아이는 제가 뭐 아무거나 하나 꼽긴 했는데 정말 잘 쓴 학생입니다. 이 아이는. 네. 요보단 좀 못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요거 한 반 정도까지 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건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수업 이해하고. 네? 틀리게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못 넘어가고요. 말은 했는데 적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반 정도 쓰면 할 말 다 쓴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썼다는 것은 자기가 더 살을 붙이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살을 더 붙인 거라서 살 더 붙이는 아이가 물론 논술에서는 좋은 점수 받겠지만 지적인 능력 자체가 좋은 거지 뭐 이게 부족한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덜 썼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만약에 걸리면 아, 이 아이는 좀 부족한데요라고 해가지고 불러요. 네, 실제로 불렀는데 다음 주에 안 오고 막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자연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다려 주는 거거든요. 뭐 아이가 조금 안 맞으면 원래 학원은 안 오는 게 맞죠. 예, 안 오고 그 아이가 다시 딱 시간 지나니까 이거 다시 하고 싶어요, 필요해요 해가지고 들으면 그때 들으면 되는 거고 좀 쉽게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아, 우리 아이가 뭐 망하면 어떡하지? 절대 망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보면 저도 조금 놀랐는데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수업이 재밌다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저가 뭐 그렇게 재밌는 강의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적인 욕구 자체가 채워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예.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서 가는데 심지어 그게 붕 떠 있는 그런 배경식 강의가 아니고 수능에서 실제로 나왔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간담회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